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우리 신인규 기자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는 지난주까지 뉴욕 특파원을 하다가 이번 주부터는 우리 한국경제TV에서 기자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취재를 오늘도 많이 해왔을 것 같은데 신 기자 일단 시차 적응은 했습니까? 최근에 지금 미국 증시나 이런 거 돌아가는 거 봐야 되니까 시차 적응 안 하는 게 아직은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차 적응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며칠간 약간 헤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좀 들어보시고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어떤 이슈를 준비했습니까? 조금 전 이슈레이더 시간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 유가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 주목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유가를 움직인 단기적인 힘과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바라보는 최신 유가 시나리오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 대응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보니까 국제유가가 어제 약간 하락을 했더라고요. 왜 떨어졌습니까, 어제는? 한 단어로 정리하면 베네수엘라 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외신들이 현지 시각으로 내일 정도 되면 백악관에서 베네수엘라 대상 제재를 완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덕에 미 증시 장중 국제 유가가 1% 가까이 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베네수엘라가 이제 뭐 가끔 좋은 일 할 때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산유국 측면에서 보면 베네수엘라가 좀 무게감이 좀 크죠? 그렇습니다. 사실 네. 베네수엘라면은 우리나라에는 뭐 국제 사회 뉴스 쪽에 좀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 관리 실패하면서 초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던 국가고요. 이 법정 화폐가 휴지 조각되고 국민들 살림살이 파탄에 이르는 나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거긴 합니다. 네,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종이를 가지고 이제 공예품을 만드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종이값보다 이제 지폐가 더 싼 거죠. 맞습니다. 저도 이 영상들 봤는데 다들 손재주 좋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산유국으로서의 베네수엘라는요. 석유 생산량으로만 따지면 이 산유국 대장이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 3분의 1 수준을 담당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나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서방 세계가 도와준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요. 그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 나라의 일평균 원유 생산량이 300만 배럴이 넘어섰었거든요.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국가로 꼽히는 것이 베네수엘라입니다. 네, 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이제 석유 매장량이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고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맞습니다. 셰일 원유 때문에 그렇고요.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되죠. 뭐 질문해야죠. 참.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제재를 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풀려면. 명분이 있어야 움직이죠.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제재에 나선 거는 지난 2018년에 있었던 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재선됐을 때 이 재선이 불법 선거 때문에 이 부정이다 이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재를 푸는 명분은요. 베네수엘라가 다음 대선에서 불법 없이 공정한 선거를 나라 안에서 보장을 한다면 미국이 제재를 거기에 맞춰서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공정선거를 한다는 조건 안에 미국이 원유 사업 제재 푸는 협정 맺을 것이라는 관측 아마 화요일 날 발표가 되겠지만요. 미국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적어도 베네수엘라가 2024년 대선까지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그러니까 한 내년까지는 세계가 예상하지 않는 대규모 원유 공급이 세계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요즘에 중동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데 맞습니다. 이런 중동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유가 더 뛸 가능성 이런 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잠깐 내리긴 했었습니다만 국제유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 계속해서 오늘 이슈보다는 앞으로 있을 이 이란 하마스 갈등 어떻게 되느냐 그거 보고 있고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이란이 이번 갈등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되느냐 하는 점이겠습니다. BNP 파리바는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 관련해 가지고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갈등이 가자 지역 내에서 끝나는 겁니다. 인근 국가들이 이스라엘 과격한 조치에 반발하겠지만 중동 국가들이 뭐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던 아브라함 협정 깨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 시리아까지만 확전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까지만 가면 유가는 일반 공포심리 영향받는 수준에서 움직이게 될 텐데 문제는 이란이 이번 사태에 개입하는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유가는
$100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게 BNP 파리바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가 만약에 국제유가 배럴당 $100 넘고 막 고공행진을 하면 산유국 입장에서는 공급을 더 확대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가격을 또 안정시키는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다른 충격, 이거 너무 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산유국에도 있을 겁니다. 그럼 BNP 파리바도 생각을 했겠죠. 그럼 그 기준선이 얼마까지냐 이걸 봤는데 아마 말씀하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가가 $100 이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주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 번째 시나리오까지 가서 이란이 개입하고 유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마 2024년 2분기까지는 $100까지 올라간 거 잠재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해냈고요. 산유국들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기준선 BNP 파리바가 봤을 때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10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거 무슨 그렇군요. 얘기냐면 유가가 $90 후반이나 $100 초반에만 머무른다면 산유국들은 이제 콧노래 부르면서 고유가 즐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대로라면 이번 사태 관련한 뉴스에서 이란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느냐 이런 것들 보면서 원유 시장의 불안감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제금융센터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이 시나리오별 유가 점검을 했는데요. 역시 세 가지 시나리오 제시를 했는데 큰 틀에서 BNP 파리바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 개입에 없이 끝나거나 시리아 등으로 전쟁이 조금 확전되거나 이란이 개입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금융센터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언급하면서 이란이 개입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유가가 $100 아니고요. $1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와우.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쟁이 발발하면은 전쟁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유가가 한 $20 정도 뛴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통상적인 전쟁 프리미엄보다 유가가 높게 뛸 가능성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유가가 더 이상 안 뛰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지금 소비자들도 뭐 기름값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정부가 2달 이제 유류세 인하 정책 요거를 연장하겠다 어제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거는 이제 유가가 더 뛸 가능성 또는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을 계속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을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가 나왔다고 봐야겠죠. 유류세 인하는 원래 이번 달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서 에너지와 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류세 인하 2달 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문제까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인식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글로벌 인플레이션 또 한국 내에서도 유가가 뛰면은 우리 국내 물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할 가능성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들 좀 찾아봤는데요. 서울에는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이 7,000원까지 올라갔다 뭐 이렇게 우리 집 하더라고요. 앞에서 예. 제가 8,000원짜리 한번 먹어봤습니다. 예. 이 제가 아직 귀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짜장면 못 먹어봤는데 진짜 그런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뭐 택시 요금도 더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이런 서민 물가 부분들이 좀 불안해지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25%, 경유는 37% 내린 수준 지금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민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유류세 인하 지속되고 기름값은 더 안 오르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란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국제 뉴스에 더 많이 오르내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신 기자는 내일 또 등장합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